한국군이 현무-6 미사일의 새로운 화력 스펙을 공개하면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무-6은 14톤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소압력탄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무-6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차세대 전략무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군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무-6은 초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초음속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수소압력탄을 활용한 폭발력은 기존 탄도미사일 대비 수배 이상 강력하여 적의 전략 거점을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현무-6의 사거리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3,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군은 현무-6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오차 범위를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이로 인해 장거리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현무-6 공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전략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역시 현무-6의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정밀 유도 시스템과 강력한 탄도 기술은 기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무-6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완료될 경우 한국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KF-16 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있을 수 없는 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 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연합 합동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 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피트, 1.2km, 상공에서 시속 833km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km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임무 수행 전 좌표 2에서 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을 쏠 때 CCIP 무기 투하 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 조준점 조준경,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 위치정보 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 1번기, 과 넘버 2, 2번기, 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에서 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공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 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합동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간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 JP모건도 반한 K방산. 한화에어로 목표 주가 95만원 나왔다. JP모건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중동이 방위비를 늘리면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 최우선 추천주로는 자주포, 항공우주 등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다. JP모건은 4월 6일 한국 방위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통해 JP모건은 한국 방위산업 주식 목표가를 평균 28% 상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KAI, LIG 넥스원의 목표가를 올렸다. K방산이 긍정적인 이유로는 유럽 내 시설 확보, 중동의 방위비 증가를 꼽았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현재 유럽 내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다. 생산시설이 확보되면 유럽 내 수주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은 방위비를 늘리며 군수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는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국가의 방위비 증대는 한국 방산업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JP모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최우선 추천주로 꼽았다. 목표 주가는 95만 원으로 잡았다. 현재 주가보다 40%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2025년 방산 매출 성장률 49%, 영업이익 성장률은 37%로 예상했다. 이어서는 현대로템을 차선 호주로 선택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현재 주가보다 35%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핵심 상품인 K2 전차 선전에 기대감을 표했다. 2025년 현대로템 방산부문 매출 성장률 49%, 영업이익 성장률은 99%로 예상했다.